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는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릴 동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토끼의 심부름을 하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생쥐가 아니라 하얀 토끼였다. 뚜벅거리며 돌아오는 토끼가 무엇을 찾는 듯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러다간 정말 공작 부인에게 혼이 나겠군.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러나 저러나 도대체 이것들을 어디다 떨어뜨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앨리스는 토끼가 부채와 장갑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휘둘러 봐도 그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눈물의 못에 빠진 뒤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이다. 길고 널따란 홀, 유리 테이블, 조그만 문, 모두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잠시 후 토끼는 물건을 찾느라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는 앨리스를 발견하고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메리앤,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당장 집으로 달려가 내 장갑과 부채를 가져와, 빨리! 깜짝 놀란 앨리스는 토끼가 그녀를 잘못 알아봤다는 걸 알려주지도 못하고 토끼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날 자기 집 하녀로 착각한 모양이지? 그녀는 달리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되면 대단히 놀라겠지? 하지만 먼저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달리던 앨리스는 하얀 토끼라는 문패가 붙은 산뜻하고 귀여운 집 앞에 이를 수 있었다. 앨리스는 진짜 메리앤에게 들키면 장갑과 부채를 찾기도 전에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불안한 생각을 하면서도 노크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향했다. 참 기가 막히는군. 그녀는 자신에게 들으라는 듯이 혼잣말을 했다. 아니, 내가 토끼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니. 이러다간 우리 집 다이나까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겠군. 그리고 곧 그 일들을 상상해 보았다. 앨리스 양, 빨리 와서 산책할 준비를 해줘요. 다이나가 딱딱거리며 그녀에게 명령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뿐일까? 내 대신 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쥐구멍을 지켜줘. 하지만 그런 식으로 고양이가 사람인 나에게 명령을 하면 당장 쫓겨날걸?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녀는 창문과 탁자가 잘 정리된 방에 이르렀고 탁자 위에는 그녀가 바라는 대로 부채 하나와 장갑 몇 켤레가 놓여 있었다. 부채와 장갑을 집어들고 막 방을 나가려던 앨리스는 눈에 띄는 게 있었다. 거울 옆에 놓여 있는 자그마한 병이었다. 그 병에는 마셔요라는 내용의 라벨 같은 건 붙어 있지 않았지만 앨리스는 망설이지 않고 마개를 따 입으로 가져갔다. 틀림없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야. 뭘 마시거나 먹기만 하면 그랬으니까. 이 병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 두고 보자. 그리고 앨리스는 자기의 희망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걸 마시고 다시 커졌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런 작은 모습은 정말 싫어.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 반병쯤 마셨을 때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빨리 자라 그녀의 머리는 이미 천장까지 닿아서 목이 부러지지 않도록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렇게 되자 그녀는 당황하여 입에서 병을 뗐다. 이젠 됐어. 더 커졌다간 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을 거야. 혹시 너무 많이 마신 건 아닐까? 혹시가 아니었다.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커져 마침내 무릎을 꿇어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드러 누워야 했다.
팔을 뻗을 수도 없어 한 팔꿈치는 문을 누르고 다른 한 팔은 머리를 감싸고 누워야 했다. 그래도 멋지 않고 계속 자라 한 팔을 창밖으로 내밀고 한 발은 굴뚝위에 얹고 나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나로선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작은 병에 들어있던 약물의 효능이 다했는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할 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커진 몸으로는 이 방에서 빠져나갈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 걸핏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를 않나. 토끼나 하다못해 생쥐 같은 짐승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하지 않나. 아무래도 토끼굴에 잘못 들어왔어. 괜한 짓을 했어. 하지만 아직은 괴로운 일보다는 흥미있는 일이 더 많아.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화를 읽을 때면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됐잖아? 내가 겪은 이런 이야기는 책으로 엮어야지. 내가 잘하면 이 이야기를 쓸 거야. 하지만 난 벌써 이렇게 커버렸잖아? 그리고는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방 안에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앨리스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다. 더 이상 잘하지 않으면 나이도 먹지 않을 게 아니야? 그거 참 재미있겠는데?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할머니는 되지 않겠지?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언제까지나 학교에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나도 참 바보 같아.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윽박지르고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 책 한 권 없고 제대로 앉아있을 만한 방 한 칸도 없는데. 그때부터 그녀는 혼자 묻고 대답했다. 의견을 달리하는 두 사람이 되어 묻고 대답하는 사이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온 것 같아 귀를 기울였다. 메리앤! 메리앤! 토끼의 목소리였다. 장갑과 부채를 가져오라니까 뭐라고 있어? 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모양이었다. 토끼의 성난 목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토끼보다 엄청나게 커져 있어 토끼 따윈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까맣게 잊고 집이 온통 흔들릴 정도로 덜덜 떨었다. 이윽고 문에 다다른 토끼는 문을 열려고 했지만 그 문은 앨리스의 팔꿈치가 밀고 있어 끔찍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문은 안으로 밀면 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화가 난 토끼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아? 밖으로 돌아나가 창문으로 들어갈 테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토끼가 창문 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의 왔다 싶을 때 오른손을 불쑥 창밖으로 내밀어 휘저었다.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나 무엇인가 부서지며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토끼가 오이를 재배하는 온실로 떨어진 것이다. 이어 토끼가 볼멘 소리를 질렀다. 메리앤! 어디 있는 거야? 그러자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여기 있어요, 나리. 사과구를 파고 있어요. 사과구를 판다고? 어이가 없군. 토끼는 우라가 치민 듯이 소리쳤다. 어서 와서 날 꺼내주지 못해?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 봐, 메리앤. 저 창문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그야 물론 팔입죠, 나리. 무슨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저렇게 큰 팔이 어디 있어?
창을 가득 메우고 있잖아.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요. 저건 틀림없는 팔입니다요, 날이. 좋아, 어찌됐든 상관없어. 당장 치우도록 해. 그러고는 한동안 조용해졌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이따금 그들이 멀리서 떠드는 소리뿐이었다. 날이, 저는 정말 그런 짓은 하기 싫어요.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바보야. 듣고 있던 앨리스는 다시 한번 팔을 뻗어 보이지 않는 허공을 휘저었다. 이번에도 무엇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보다 더 요란하게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앨리스는 다음 일이 궁금했다. 이제 저것들이 어떻게 나올까? 날 여기서 끌어낼 테면 끌어내라지 뭐. 나도 더 이상 여기에 있는 게 싫으니까 잘 됐지 뭐야.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앨리스는 잠자코 잠시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마침내 수레바퀴 소리에 섞여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는 여러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른 사다리는 어딨어? 아니, 내가 왜 2개씩 가지고 와야 해? 또 하나는 빌이 가지고 오고 있어. 빌, 사다리 이리 가져와. 여기 이 구석에 세워. 아니, 먼저 2개를 이어야 해. 하나로는 반밖에 안 되거든. 됐어. 자, 이제 올라가. 조심해. 밧줄 던진다, 빌. 저 헐거운 슬레트를 조심해. 야, 떨어진다. 머리 숙여. 요란하게 부서지는 소리.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빌이지. 왜 그랬지? 굴뚝 속으로 누가 들어갈 거야? 나? 싫어. 그럼 빌이 가야겠네. 이거 봐, 빌. 모두 다 내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들어가 봐. 저런, 그럼 빌이 내려오겠군. 빌이 누구라는 걸 전혀 모르면서도 앨리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그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저것들은 왜 모든 일을 빌에게만 떠넘기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야겠어. 벽난로가 너무 좁아서 다칠지도 모르거든. 미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녀는 굴뚝 아래에 다리를 뻗고 기다렸다. 이윽고 조그마한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는 짐작이 가질 않았다. 굴뚝 근처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이 빌일 거야.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발을 냅다 질렀다. 무엇인가 부딪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소리는 비명에 가까운 동물들의 외침 소리였다. 빌이 하늘에 떴다 날아가잖아. 이어 다급한 토끼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멋들 하고 있어. 빨리 받아. 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는 어찌된 일인지 잠시 조용하더니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고개를 받쳐줘. 브랜디를 가져와. 숨 막히겠다. 조심해. 어떻게 된 거야, 빌? 정신 차려. 말을 해봐. 마침내 모기만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숨이 가쁜지 자꾸만 허덕이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글쎄,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잘 모르겠어. 됐어, 그만해. 이젠 괜찮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웬 시커먼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다가왔는데 그 다음 순간 난 로켓처럼 하늘로 떠올랐으니까. 그래서 날아가다 떨어졌구나. 동물들이 겁에 질린 듯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집을 태워버려야 해. 토끼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소리쳤다. 만약 그렇게 하면 다이나를 불러 모두 혼내줄 거야. 그러자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래도 앨리스는 불안하기만 했다.
이젠 어쩌지? 저것들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간다면 지붕을 걷어낼 텐데. 얼마나 지났을까? 한동안 잠잠하던 동물들이 다시 웅성이는 소리와 토끼가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수레 한 대면 충분할 거야. 자, 시작해. 손수레에 뭘 가져온 걸까? 앨리스는 궁금했지만 그 궁금증은 없어졌다. 바로 그 순간부터 창으로 조그만 돌멩이들이 빗발치듯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 몇 개는 그녀의 얼굴을 맞히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이렇게 중얼거리고 난 앨리스는 조금 전처럼 다시 악을 썼다. 그만두는 게 좋을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자 다시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문득 방 안을 둘러보던 앨리스는 깜짝 놀랐다. 방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들이 하나같이 조그만 과자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놀라움이 좀 가신 앨리스의 머리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과자를 먹으면 또 무슨 변화가 생길 거야. 틀림없어. 망설일 필요도 없었다. 얼른 과자 하나를 집어 입에 넣은 앨리스는 곧바로 자신의 몸이 줄어드는 것을 깨닫고 뛸 듯이 기뻤다. 몸이 문을 빠져나갈 만큼 줄어들자 앨리스는 얼른 그 집에서 빠져나갔다. 뒷뜰에는 조그만 동물들과 새들이 떼를 지어 웅성거리고 있었고 두더지 2마리가 불쌍하게도 쭉 뻗은 도마뱀 비레머리를 받쳐들고 병에 든 것을 입속에 넣어주고 있었다. 앨리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우르르 쫓아왔다. 죽어라 하고 달리던 앨리스는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서서야 안전하다는 걸 알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앨리스는 숲속을 걸으며 생각했다. 우선은 내 본래의 모습으로 커져야 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야. 이게 가장 최선책이겠지. 그래야만 될 것 같았고 웬일인지 만사가 술술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방법만 찾아내면 될 것 같았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며 숲속을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조그맣지만 날카롭게 지저대는 소리가 들려 기겁하여 올려다보니 바위 위에서 커다란 괴물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몸집이 큰 강아지였다. 커다랗고 동그란 눈으로 그녀를 보며 앞발을 뻗어 잡으려고 하고 있었으나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귀엽게 생겼구나. 앨리스는 슬슬 얼으며 휘파람을 불어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던 것이다. 만약 강아지가 배가 고프다면 아무리 어른다 하더라도 그녀를 잡아먹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앨리스는 정신없이 나뭇가지 몇 개를 집어들고 강아지에게 휘둘렀다. 깜짝 놀란 강아지는 엎드려 있다가 벌떡 뛰어 일어나더니 마구 지저대며 달려들었다. 금방이라도 물어 삼킬 기세였다. 혼비백산한 앨리스는 커다란 엉겅퀴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강아지가 뛰어넘어올지도 몰라 불안해진 앨리스가 한쪽으로 몸을 내밀자 강아지가 다시 달려들었다. 얼른 몸을 숨긴 앨리스는 그때부터 숨바꼭질 하듯 이쪽 저쪽에서 번갈아가며 나타나 강아지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앨리스를 쫓던 강아지는 한동안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다가 뒤로 멀찍이 물러나 혀를 빼물고 헐떡거리며 눈을 개슴칠에 뜨고 주저앉아 버렸다. 기회는 이때라는 생각에 앨리스는 죽어라고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나 뛰었을까? 숨이 턱에 차고 완전히 지쳤을 때는 이미 강아지의 짖는 소리는 아득히 들릴락 말락하게 멀어져 있었다. 날 괴롭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귀엽게 생긴 강아지였어.
겨우 안심한 앨리스는 미나리 아제비의 줄기에 몸을 기대고 그 잎으로 부채질을 해 땀을 식히며 쉬고 있었다. 내가 만약 본래의 모습대로만 될 수 있다면 그 강아지를 귀여워해주고 남에게 속지 않는 법도 가르쳐줄 수 있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 다시 커져야 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잖아. 어쩌지? 뭔가를 먹거나 마시면 될 텐데 뭘 먹어야 하는 거지? 이를 어쩌면 좋지? 바로 그 무엇을 찾는 게 큰 문제였다. 앨리스는 꽃이나 나무, 풀잎 등 주위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아무리 둘러보아도 먹거나 마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부지런히 뒤져가던 그녀는 자신의 키와 비슷한 커다란 버섯을 발견하고는 둘레와 밑부분을 빠짐없이 살핀 다음 버섯의 머리 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발돋움하고 버섯의 머리 위를 살피기 시작한 앨리스는 그 위에 앉아있는 커다란 송충이와 눈이 딱 마주쳤다. 팔짱을 낀 채 의젓하게 앉아 물담배를 빨고 있는 그 송충이는 그녀의 출연이나 주위의 일들에 대해선 아예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